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경입니다. 예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차, 바로 폭스바겐의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지금은 단종된 페이톤의 역할도 겸하면서 쿠페형 세단으로서 성공적인 디자인을 평가받는 CC의 스타일링도 겸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고급 세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심심한 걸 거부하는, 보다 유니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죽의 가장 타면 어울릴만한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드는 차이고요. 우선 전면 디자인이 기존의 폭스바겐이 갖고 있던 그런 기조이긴 하지만 좀 더 널찍하고 길게 이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크롬 장식된 그릴이 앞쪽에 층층이 쌓여 있으면서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를 봐도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BMW 4 시리즈, 아우디 A5 같은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더 폭이 넓고 전고가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이 길게 이어진 그릴의 이 포인트가 아래쪽으로는 이제 주간주행등, 위쪽에 있는 층은 턴 시그널과 연결되면서 폭스바겐이 의도한 디자인적인 완성도도 갖추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엠블럼만 가려버리면은 여기다가 어떤 상위 브랜드 엠블럼을 달아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측면에 우선 보이는 것은 휠인데 검정색 알로이 휠을 더하고 있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에 적용되는 휠이죠. 18인치 크기로 중형, 중대형 세단을 아우르는 정도의 적절한 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옵션으로 머스트럼을 지금 내고 있고 크롬이 전체적으로 사이드미러를 하우징하고 있는 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부터 시작한 이 캐릭터 라인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디자인적으로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이 캐릭터 라인의 끝부분 와가지고는 부풀리는 팬들 적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좀 더 만족감을 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고 낮다 보니까 세차할 때도 한 번에 지금 팔을 닿죠? 항상 깔끔한 차량 관리를. 그러면 한번 뒤쪽 볼게요. 이상하다. 또 그게 금세 또 이게 앞뒤. 이 차가 어떤 모델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모델명 아테온. 아트 그리고 이 이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아트 즉 예술이죠. 그리고 이온은 영겁의 세월, 무한한 세월, 억겁의 세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어떤 예술품이다, 이런 뜻이겠죠. 테일램프는 아까 우리가 봤던 헤드램프와 닮아 있어요. 아까 하단부에는 주간주행등, 그리고 그 위에는 턴식을 얹히면서 층층이 이루어진 헤드램프 구성하고 있었는데, 테일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적인 통일감이 앞뒤에서 이루어져 있다. 위쪽으로는 그 포인트가 명확하진 않지만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듯한 모양을 지금 내고 있고, 아테온이라는 이 레터링 아래쪽으로 선을 주면서 바로 이제 각을 꺾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진 모습 보일 수 있죠.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던 이런 트렁크 공간도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하단부는 이제 머플러와 범퍼가 일체형을 이루고 있는 거 알 수 있겠고, 트렁크는 이 엠블럼을 살짝 건드리면 돼요. 다음은 발로 해볼 텐데요. 제가 손에 뭘 들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짐을 넣었다 가정할게. 넣고 다른 짐 빼기 전에 얘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짐 들고 멀어지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꺼내면 안 되는 거였어. 다시 넣으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차박이라고 한다면 SUV나 아니면 외관 같은 거 많이 떠올리시는데, 얘도 충분히 차박 가능합니다. 차박을 하기 위한 조건은 누울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 공간 나왔으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충분한 공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하늘을 보려면 반대로 누워야 한다는. 근데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바로 실내 공간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아테온 실내에 들어왔어요. 대시보드가 윈드실드와 만난 이 지점이 거의 선이 닿을 정도예요. 보통 다른 세단들은 보면은 윈드실드를 앞쪽까지 길게 빼기 때문에 윈드실드와 대시보드가 만나는 지점까지 보기도 힘들 정도인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둘이 만나는 지점이 한눈에 보인다는 점. 그리고 대시보드의 소재는 가죽 질감을 내고 있는 폴리우레탄 들어가요. 그 옆으로 이제 통일감 있게 도어 트림 넘어옵니다. 이 상단도 이제 우리가 손톱으로 기스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폴리우레탄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광택도 가지면서 기스에 강한 것처럼 생긴 지금 소재가 적용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통일감 있게 운전자와 동승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기판 보겠습니다. 풀스크린 적용하고 있는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디지털화를 이룬 타코미터, 왼쪽으로는 RPM 게이지, 우측에는 속도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라고 이름 붙인 만큼 이 공간에는 주행 모드라든지 속도계 말고도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는 좀 크게 느껴지지만 일반적인 사이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립감 역시
한번 잡으면은 미끄러지지 않고 딱 이제 움켜쥐는 맛이 납니다. 좌측에는 주행 관련 편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또는 이제 레인 어시스트 기능을 조절하면서 반자율 주행을 돕는 기능 들어가고 있고, 우측에는 이제 트립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하단부에는 좌측부터 우측까지 송풍구가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동승서 가운데 부분에는 송풍구 디자인을 취하고 있을 뿐 이 가운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의외로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세단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 아래로는 이제 주차 카메라, 그리고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 버튼, 그리고 비상등 버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제 8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스크린 경우는 할 수 있는 기능이 꽤 많아요. 터치를 했을 때 반응도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차량 관련 세팅을 들어가자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트라이존 공조 기능을 넣고 있는 아테온만큼 운전석, 그리고 동승석, 그리고 뒷자리까지 세부적으로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열선 스티어링 휠의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면은 총 3단계 걸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이 외에도 센터 스크린 통해서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하단부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아날로그식 버튼 들어가 있어가지고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를 3단계 걸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식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관련 기능 버튼들 들어가고 있고, 하단부가 사실 좀 놀랐는데 흡연자를 위한 잿더리 공간, 저는 쓸 수 없는 기능이죠. 비흡연자 사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기어 노브의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미션을 이루는 DSG 들어가고 있어요. 주변부에는 주행 모드를 고를 수 있는 주행 모드 버튼, 그리고 ISG 컨트롤 버튼,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조절 버튼, 그 아래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들어가 있고, 있으면 딱 좋은 기능이죠. 오토홀드 버튼 들어가 있고, 딱 리모컨 키를 넣으면 좋을 만한 수납 공간 딱 있어요. 동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아래로 12V 파워 아울렛 들어가면서 전자장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편의 기능 넣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쿠페형 세단 아테온이 보여주는 2열 공간 어떤지 보겠습니다. 뒷좌석 공간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무릎 공간은 키 177인 저에 맞는 시트 포지션으로 지금 운전석을 맞췄을 때 주먹이 지금 2개 하고 반, 레그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을 두는 공간, 풋레스트 아주 편해요. 끝까지 밀어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보다 발만큼은 되게 편하게 이 2열 공간을 탈 수 있겠다. 쿠페형 세단이만큼 이 헤드룸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의 경우는 딱 좋아요. 2열 뒷공간을 정말로 이제 그 패밀리 세단, 그리고 가족을 잘 이해하는 분이 디자인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윈도우가 여기까지밖에 뒷좌석 공간에 앉은 이 승객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안전성 측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창문 내리고 위험한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야, 4885. 그럼 주행감 어떤지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버킷 시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사이드 볼스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깊이감이 있으면서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급스러운 가죽을 내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착조감 좋습니다. 마치 뭐랄까요, 그 1등석 타보진 않은. 지금 이 아테온에 들어가는 엔진이 2리터 디젤이죠. 190마력에 40.8kgm의 토크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차를 타면서 제가 그 급가속 시에 슬립이 날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나더라고요.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자세 제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과거 폭스바겐 모델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더 이제 발전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ESP가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불안감은 없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을 지향하는 만큼 이제 주행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코부터 컴포트, 노멀, 스포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개별 설정을 넣을 수 있는 사용자 설정 모드가 있는데, 굳이 사용자 설정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코부터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변화가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단단함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다가 부드러움을 어느 정도 이제 넣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서스펜션감을 많이 덜어내느냐, 이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락한 승차감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요철이라든지 이제 과속 방지턱을 지나갈 때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 이게 불쾌감을 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그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데, 시내 주행 중에 노멀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많이 썼는데, 초반에 앞바퀴가 방지턱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댐퍼가 그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차체가 방지턱을 지난 이후에는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다 보니까 승차감 측면에서 크게 방해되지 않았어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불쾌하지 않을 만큼의 준수한 차음 및 진동 대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행신은 또 어떠냐 봤더니, 가속시에 실내로 유입되는 어떤 디젤의 소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경우 역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진동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하체 부분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요철 및 진동을 잘 걸러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오는 아까 타이어 세팅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친환경, 이제 높은 연비를 지향하고 있는 차죠. 그렇다 보니까 ISG, 오토 스타트 앤 스탑 기능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작동하는 과정에서 얼만큼의 이질감이나 불쾌감을 전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주행감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운전자가 정차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또는 이제 감속이 큰 폭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차체가 인식하는 경우, 속도가 시속 5km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면은 엔진 꺼지고 바로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라 죽는 상태를 유지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멈추는 과정에서 이질감과 불쾌감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다시 시동 걸 때만큼은 이제 디젤 엔진만큼 어쩔 수 없이 그런 진동이 전해지긴 하는데, 이 역시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기어비의 경우는 이제 록트록이 두 바퀴를 살짝 넘는 수준이어서 핸들링 시에 굼뜬 반응이 아니라 민첩한 반응 보여주고 있는 게 아테온의 핸들링 특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테온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다른 2리터 디젤 차들과 다르게 굉장히 그 높은 엔진 회전수를 활용하면서 초반 가속이라든지 또 이제 차선 변경을 위한 추월 가속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 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아테온과 함께 개차 김민겸이었습니다.